발생, 청소년 마약 중독 원인, 청소년 마약 중독의 특징과 영향, 예방 및 교육 대책, 결론 및 실천 방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마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은 무감각을 유도하는 물질로 수면이나 흥미를 일으켜 공통을 완화시킵니다. 전통적으로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으로 포함하는 개념이었으며 최근에는 마약류라는 용어로 통칭되어 사용됩니다. 다음 마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은 앞에 보이시는 네 가지가 유명합니다. 크게 다이어트약, 펜타닐, ADHD약, 대마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약, 일명 나비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약은 단기간의 체중 감량을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로 식욕 억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다음은 펜타닐입니다. 암 환자와 같은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약 100배 강한 진통 효과를 지니며 주로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로 제공됩니다. 펜타닐 역시 오남용 시 치명적인 호흡 억제 등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DHD약입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물이지만 주의력 향상과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 때문에 면접약,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남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제인 청소년, 학생,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마입니다. 전통적인 대마뿐만 아니라 합성 대마와 액상 대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에 화학 성분을 추가해 더 강력한 환각 효과를 유발하며 액상 대마는 전자담배처럼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대마는 더 강력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초래하며 단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약의 현황과 심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19세 이하 청소년은 481명으로 2013년 58명에 견주어 몇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9살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3년 56명에서 2014년 100명대, 2019년에는 200명대로 올라간 뒤 2021년에는 4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15세에서 18세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91명으로 통계가 시작된 2016년에 비해 55명에 비해 5.3배 증가했습니다. 15세 미만만 따져도 2021년까지 한 자릿수였던 마약류 사범들은 지난해 41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마약 문제와 관련해 초중고등학교 담장안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특정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관련 사례가 총 1,430건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3.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중독,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약물 사용과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약물이 유통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마약을 사고 파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주문하고 역시 10대 조직원들이 배달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한 텔레그램방에 올라온 이른바 마약 메뉴판입니다. 여러 종류 마약이 적혀 있고 판매하는 마약을 영상 인증하기도 합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결제는 현금 대신 코인으로 요구합니다. 후기들도 가득합니다. 한 구매자는 꽁꽁 숨겨놔 안전했다고 만족했습니다. 마약을 파는 방법이 쉬워지면서 판매 조직도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지난해 9월부터 마약 판매책 29명을 붙잡았는데 이 가운데 4명은 17살에서 19살까지 청소년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마약을 택배로 보낸 뒤 비교적 의심을 덜 받는 10대를 유통책으로 활용한 겁니다. 주로 약속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유통한 대마 등 마약 양은 39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마약 증가 추세는 무시무시합니다. 작년에 3배가 돼버렸어요. 작년에 477명, 올해는 1,400명.
이제 우리나라 폭증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최대 트라우마가도 이 번지는 속도가 엄청나고 아직도 우리 학교는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 학교가 많아요. 우리 학교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한 명 나오면 30명 있는 거라고요. 네. 괜찮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10대들 굉장히 위험하고 근데 10대들은 마약을 해도 참 이게 애매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가족은 선교하러 부모님이 같이 갔던 그 나라에서 아이가 마약을 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철수해버렸어요. 이 마약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약은 자기 가족이 신고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범죄입니다. 자식이 죽을까봐, 금단이나 부작용으로 사망할까봐. 남경필 도지사님도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여러 번 신고했겠어요? 감옥 갈 때까지 아빠가 신고했어요. 남지사님을 제가 직접 만나서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인해 중독으로 빠질 위험이 더 큰 편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호기심입니다. 요즘 SNS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마약에 대한 정보가 너무 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이나 정신 집중을 돕는 약이라는 등 거짓 광고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시작한 행동이 점차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접근 용이성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전으로 마약 거래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 같이 암호화된 메신저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직구할 수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마약 수익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더 큰 위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정성입니다. 청소년들은 학업, 친구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정신적 불안정을 겪으면서 일시적인 해소를 위해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사용해 감정을 조절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청소년 마약 중독의 원인은 호기심, 접근 용이성,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원인은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과 관련이 깊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마약 중독의 특징과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사용으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발생하여 약물에 강한 집착으로 중독성과 의존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물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점차 사용하는 양을 증가하여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약 사용 중지 시 심한 정신적이나 신체적 증상이 발생하여 끊기 어려워 금단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사회 전반에 위협적인 행위가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증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파민 증가로 각자 쾌감, 환각, 우울증 등 심한 감정 기복으로 쾌감 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판단력 저하로 사고 능력 부족, 위험한 행동 등 인지 능력이 손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뇌손상으로 기억력과 사고 능력이 감소하여 집중력이나 전두엽이 손상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성이 떨어져 친구와 가족, 관계 단절로 개인의 존엄성이 파괴됩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 및 상담 기관인 국립구급병원과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약 중독 예방 및 상담 한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청소년 전화 1388이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사용에 대한 상담과
예방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 예방 및 교육 대책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마약 관련 예방 교육은 다른 예방 교육에 비해 부족하여 보완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문 치료기관 및 인력 확충도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치료기관과 인력 확충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또래 집단 협력입니다. 리더를 양성하여 자발적으로 예방 활동을 장려시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약 유통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학교와 지역 간의 협력입니다.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 통제와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성공적인 외국의 대책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달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마약 예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캐나다의 유스 서브스턴스 어뷰스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의 약물 남용 예방 및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인 상담, 가족 치료, 그룹 프로그램 등을 포함합니다. 결론 및 실천 방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약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문 치료기관 및 인력 확충입니다.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전문 치료기관 증설과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입니다. 마약 문제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마약 신고 방법 및 처벌입니다. 마약 매매, 소지, 투약, 제공은 모두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신고는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약 문제에 대한 조언들의 시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하자면 마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중독, 심장병, 간성상, 정신병 등을 다양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또한 마약 사용은 사회적 불안정과 범죄율 증가에 기여하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은 일시적 쾌락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파괴하며 사회적 관계와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약의 확산은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건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예방과 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 문제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므로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학교 내 마약 동아리와 마약으로 인한 뇌손상 뉴스를 보고 마약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심각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과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